한국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운동,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입니다. 역사와 증언.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지도부로 활동했던 김상재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5.18 관련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5.18 그 활동 외에 또 그 6월 항쟁, 그러니까 저희들은 광주는 전반적으로 5.18 그 싸움을 그 7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80년 5월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예. 그 구호가 똑같았죠. 군부독재 타도, 예. 유신헌법 철폐. 예. 그래서 이제 87년 6.29 그 승리를 통해서 예.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7년간의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6월 항쟁 기념사업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두환을 상대로 싸움했다라고 하면서 7년간이 계속 기나긴 싸움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80년 5.18 그 당시에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군대에서 막 제대한 그 시절이었죠. 예. 80년 5월 1일 날 군에서 제대했죠. 아, 예.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그 506 항공대라고 해서 예. 이 육군 항공대가 이제 일은 이제 고정이기고 예. 이는 이제 이렇게 휴이 헬기라고 해갖고 그 나중에 이제 무장 헬기인 코브라 예. 부대로 되는데 하여튼 수송기까지 포함한 거고 예. 5자 돌림은 이제 휴즈사의 500MD 예. 그래서 501부터 506까지 있어요. 예. 그 부대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506 대구 그 와룡산에 있던 예. 그런 부대인데 바로 그 무장 헬기이면서 부마 항쟁 때도 예. 진압에 나갔던 게 공중에서 그 최루액을 뿌리고 그때 당시도 전체 다 무장을 하고 갔었거든요. 구마 항쟁 당시에도 그렇죠.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그러죠. 와서 예.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그러죠. 거기서 최루액을 뿌리고 최루액을 뿌리고 이게 오른쪽 왼쪽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왼쪽에는 그 라켓포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캐리바 30 미니건이 있어요. 그 중에 라켓포를 띄고 여기다가 그 최루액 있잖아요. M5라고 그러는데 그걸 장착해 갖고 공중에서 이제 최루액을 살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이에서 그걸 뿌려야 될지 모르니까 점심시간 되면은 부대원들을 싹 불러 모아서 식당 앞에 세워놓고 공중에서 그걸 살포를 해요. 그래갖고 어느 높이에서 뿌린 것이 가장 하여튼 효과가 좋은가. 이제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이제 직접 테스트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가서 뿌리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부마항쟁 당시에. 그렇게 이제 군복무 시절에 부마항쟁에 이제 관여한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해서 이제 광주로 돌아왔는데 원래는 제대하고 뭘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제대하기 전에 5.18 당시 그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그 윤상원 선배, 그 선배가 들불야기를 하면서 들불야기를 이제 자기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노동운동 현장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이제 들불야기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좀 관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망한 것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학력이 일단은 고졸이니까 들불약 형제들하고 그런 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민중과 지식인 논쟁이 많이 있어가지고 강학들과 사이가 이렇게 썩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윤상원 선배는 당시에 그 전민노련 전국 민주노동자연맹의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같이 활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대하면서 어차피 저도 이제 뭔가 직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남방직에서 전일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청바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예.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최대 규모로 해서는 약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예. 하여튼 그 종업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예. 그래서 전일 그 제대하자마자 이제 이게 5월 1일 제대하고 5월 2일 날 3일차도 안에 예비군 신고하고 3일 4일 이틀간 계속해서 광천동 공단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죠. 예. 그래서 전일 전남방직을 가장 먼저 갔는데 5월 4일 날 가니까 수야 씨가 예. 부르더라고요. 예. 당신 뭔 일이 간지 날마다 오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원 모집 공고를 반드시 그 회사 정문에 붙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아름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사진 찍고 1시간쯤 붙여놓고 띄워본단 말이에요. 그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단을 얼른 도는 거죠. 예. 붙여 있는 시간 동안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 금방 제대했는데 직장 구한다. 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남방직에서 그 새로운 기계를 이렇게 도입하다 보면은 기계를 뜯어내고 바닥에 이제 콘크리트 쳐서 잡아가지고 새로운 기계로 설치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작업이 있으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곧 아마 그 새로운 그 신입사원 모집이 있을 거다. 그거라도 하려냐.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가 4일날 갔는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5월 6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죠. 예.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길로 들어선 것이네요. 이제 군대 가기 전부터 공장에 다녔으니까요. 예. 그 노동운동 뭐 이게 공장 다니고 이런 거 외에 또 교회 청년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었죠? 예, 교회는 이제 제가 74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빛골 학생교회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건 이제 일종의 배경훈 목사님이라고 이제 광주 전남 쪽은 약간 좀 무교회주의 운동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이세종 선생의 제자인데 뭐 YMCA 설립하신 오방 최흥종 목사님, 또 호남 신학대학을 설립했던 이현필 선생, 여기도 이제 바보 성자라고, 맨발 성자하고 바보 성자 불려 이현필 선생, 또 이제 동강원이라고 해서 그 문둥병 환자들과 빈민들을 이렇게 돌보았던 강순명 장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백여훈 목사님도 이세종 선생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일찌감치 평양신학대학을 갔죠. 그러니까 평양신학대학에서 함석헌 선생님하고 같은 나이도 같고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화순에서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시고 광주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 교회에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어떤 학생들의 발언이나 또 그런 걸 옹호하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교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로님들이 이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다냐 라고 그냥 거침없이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둘로 쪼개진 거예요. 청년 학생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이제 무돌교회하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동부교회인데 중부교회랑 합쳐져서 한빛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 목사님께서 이제 양쪽 어디에서도 청빙회도 안 가겠다. 그래서 고등학생만 모아가지고 빛골 학생교회를 따로 만드셨어요. 저희들 이제 데리고 하는데 예배도 일요일 날만 모이는데 간략하게 주 기도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역사란 무엇인가 예. 뭐 그 책을 또 그 책을 챕터별로 쭉 해서 얘기하고 나와서 토론하는 식이죠. 예. 그래서 그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그 이에치카의 그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순으로 쭉 하시다가 백영훈 목사님께 75년도 내가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그 아들 때문에 예. 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이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그 빛고울 학생회 그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이제 광주일고도 있지만은 광고, 전여고, 전남고, 중앙여고 이런 그 학생들이 보통 한 100여 명이 모였거든요. 아, 여러 광주 시내 학교들에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또 대학부락에서 윤장현 뭐 광주시장에 또 윤장현 선배가 제일 나이가 많고 뭐 지병문, 오재일 이런 그 선배들이 그 또 상당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10월달하고 11월달 2회에 걸쳐서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대차게 했죠. 고등학교 때 예, 몇 예. 년도입니까 그게? 74년도죠. 74년. 예. 이게 74년도 1차 데모는 10월달이고 2차 데모가 이제 11월달인데 2차 데모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아마 신일고에서 아마 데모를 했을 거예요. 그 뉴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데모를 하니까 이제 예배 장소까지도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셔 버리니까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양림교회 은명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이 소개를 받아서 예. 양림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 아내도 만나고 예.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 물론 세례도 예. 받고 그랬죠. 예. 예. 이렇게 관여가 되셨군요. 예, 예. 그 이제 5월 제대 후에 이제 공장에 이제 또 취업도 하셨는데 예. 그 당시 80년 5월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세게 이제 항의도 하고 이런 전국적 시위가 있던 상황인데 광주는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그 노동자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봄이 되면 항상 춘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춘투는 이제 임금 인상이거든요. 예. 보통 9월달 춘투는 이제 단체 협약이고 그 임금 인상 문제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뭐 호남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시내 로켓 전기라고 그때 당시 이제 했는데 시내에서 시 외곽 쪽으로 번천동 공단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대규모 그 감원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임금 인상 협상 겸해서 해고 반대하는 이런 투쟁을 할 때 전대 조대생들이 함께 그 응원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런 게 민청 선배들 중심이 돼서 윤상원 선배나 그 이항현 선배께서 이제 그쪽 노동 쪽에 쭉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노학연대의 틀들을 가지고 투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윤공이 대주교 이제 그 지오스에 계시는 김성년 신부, 조비오 신부님이 윤공이 대주교까지를 그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시도록 해서 그때 이제 김남중 사장이라고 전날 매일 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힘이 막강했죠. 로켓 전기 사장이기도 하고 거기 있는 언론사 사장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협상해서 결국은 임금 인상을 100% 올릴 수 있게 되고 5.18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가 해고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그 투쟁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전담방직이나 일심방직, 그 서민노조 이쪽도 하여튼 단식농성 딱 하루 만에 하여튼 협상에서 또 100% 또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고 또 아세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용노조에서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김영업 씨라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 조합비 횡령한 것을 당시 그 금속노조 지부장하고 있는 조금래 씨를 고발했는데 사무장이 그 장부를 가지고 도망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죄로 거꾸로 1년 6개월 옥살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사무장 노동길 씨를 찾아내가지고 그 장부까지를 입수해서 다시 이제 뭐냐면 검찰에 고소를 해서 그걸 노동자들에게 이제 알리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윤상원 그때 당시 2학년 그리고 도시산업선교 당시 전남 광전남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강신성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그때 그 전도사 생활하던 최은석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노조로 만들 것을 결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당시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다가 서울역에서 이른바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서 이제 개헌군에 빌미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돌아가서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생 시위도 있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노사 문제 이런 걸로 상당히 노조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로 좀 들끓고 있는 활발하던 그런 분위기였던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그 박관현이 이제 당선되는데 그 과정도 상당히 재밌어요. 뭐냐면 들불약에서 이제 사회조사 활동을 해요. 광천동 공단 실태조사를. 그때 이제 윤상원이 박관현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박관현이 들불약의 강학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80년이 봄이 되니까 여기에 누군가 총학생의 호국단을 없애고 총학생회장을 만들어야 쓰겠는데 여기 이제 박관현을 윤상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게 되죠. 그러니까 윤상원 선배가 요 주택은행 봉천동 지점에 한 6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이제 노동운동을 내려가는데 그때 입었던 그 양복 물론 그 양복도 이제 제 큰형 녹두섬 주인하고 있는 제 형이 사준 것인데 그 양복하고 구두를 그대로 또 그 박관현한테 줘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사자호를 이렇게 터뜨린 거죠. 학생회 선거 운동할 때. 그렇게 해서 학생회장이 당선이 되고 동시에 이제 그 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14일부터 나오죠. 광주는 14, 15, 16 이렇게 이제 도청 앞에 분수대에서 하여튼 민주화 대성회를 하게 되죠.